어제도 말씀드렸듯 반도체 섹터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칩과 서비스 센터 영역이 크게 성장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구글, 마소, 테슬라 같은 AI 기업들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가 확장하고 성장할 거란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던 미국 증시는 목요일 하락세를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4분기 GDP 잠정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 등 많은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고 무엇보다 수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14% 넘게 급등하며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미국 증시는 개장 전부터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위아래로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다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지만 결국 다시 말아올리며 나스닥 플러스 0.72%, S&P 500 플러스 0.5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2.5% 상승해 22.93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어제 7주를 추가 매수해 보유 수량은 총 1317주가 됐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매출과 EPS, 가이던스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자 주가는 하루 만에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폭등해서 정고점을 바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월가 세력들은 개인들이 올라탈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주가를 공중에 띄워버렸고 이제 엔비디아는 신규 진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 보유자의 영역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반도체 섹터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칩과 서비스 센터 영역이 크게 성장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구글, 마소, 테슬라 같은 AI 기업들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가 확장하고 성장할 거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부품주가 이미 크게 올라 보유자의 영역이 됐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돈은 빅테크 같은 완성품 기업을 주목하며 순환매가 돌 것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시장에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받으며 유동성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앞서 말한 시장의 순환매와 밸류체인을 고려해 봤을 때 시간의 문제이지 머지않아 이런 흐름이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개장 전부터 많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10시 30분에 미국의 22년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총 3번으로 나누어 발표됐는데 목요일 발표된 4분기 GDP 잠정치는 속보치인 2.9%보다 감소한 2.7%로 발표됐습니다. 4분기 GDP 잠정치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실질 소비 지출은 속보치인 2.3%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1%를 크게 하회하는 1.4%로 발표되며 예상보다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크게 줄었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인플레이션 완화의 호재로 작용하지만 지출이 줄어든 것과는 상반되게 지출 물가 잠정치는 오히려 속보치보다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속보치인 3.2%에서 증가한 3.7%로 발표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남겼습니다. 4분기 경제지표 발표 이외에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모두 지난달 수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며 여전히 강한 고용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고용지표들이
점점 견고해지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는 예상치보다 50만 개 이상 늘었으며 서비스 임금 또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 지수의 추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려 헤드라인 물가 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커지자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주택 가격까지 제외한 슈퍼코어 물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슈퍼코어 물가 지수는 쉽게 말해 식품,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하고 서비스 물가를 자세히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실제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물가지표까지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연준이 서비스 임금과 물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 부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장은 여전히 금리를 암울하게 전망했습니다. 목요일 지표를 종합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남아있고 고용시장이 강하게 나오자 3월에 50bp 인상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27%까지 올라오며 금리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이로 인해 2년물 금리는 올라온 자리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4.7%로 마감했으며 GDP 잠정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발표된 지표는 대부분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월가 기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명분으로 모든 악재 지표를 막아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지표는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 금리 전망은 계속해서 암울해지고 채권 금리는 조정도 없이 급등했음에도 나스닥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아주 강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다시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 또한 상당히 위축되고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스닥 11,5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이며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고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발표될 PCE 지수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정하겠지만 개인들은 이미 최근 계속되는 비관적인 지표 발표를 보고 PCE 또한 안 좋게 나올 것을 우려해 하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 비관적인 관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음에도 주가가 잘 버텨주는 것을 보고 PCE 지수가 안 좋게 나와도 별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고 계속해서 말했듯 채권 금리 또한 오르기만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채권 금리가 2월 내내 급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지표가 하나둘씩 완화되고 3월에 25bp 금리 인상으로 의견이 좁혀져 채권 금리가 조정을 받을 때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예전에 제가 말했던 나스닥 11,5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수했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확실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기준에 따라 좋은 주식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면 PCE 같은 단기적인 지표에 흔들림 없이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우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